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관련된 권역별 대토론회, 오늘은 북부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이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조금이라도 쉬고 나니까 좀 표정들이 풀리시는 것 같아요. 역시 어디를 가나 수업 시간은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들 저희 내용들 다 들으셨고 또 필요한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토론에 앞서서 지금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님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잠시 무대 위로 모시고 잠깐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민주주의는 원래 좀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건 민주주의고 서로 찬성 반대가 열띤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보고 뭐 도지사 그만두라 이렇게 하는데 도지사는 4년 임기로 뽑아줬기 때문에 물러나면 책임을 다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대구 경북이 이 나라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뭐 신라를 거슬러 가지 않아도 조선시대 때 임금이 어디에 귀를 기울이느냐, 임금을 귀를 기울이는 곳이 안동이었습니다. 왜? 유림들을 동량을 살피는데 우리나라 600여 개의 서원이 있으면은 그 서원들이 가면은 다들 안동에서 뭐라 하더냐, 그게 도산서원이고 경산서원이고 호계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립되고 첫 인구조사에 경북이 321만입니다. 서울은 144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이 헤어질 때 81년도에 약 500만입니다. 40년이 흘렀는데 우리가 아직 약 500만입니다. 수도권은 경기도 서울이 300만, 우리하고 거의 비슷했는데 2600만이 되었습니다. 1차 산업시대는 우리가 계속 1등했습니다. 70년까지.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인구가 줄어드느냐? 특히 대구도 작년 인구가 약 2만 명 줄었습니다. 경북은 2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나라 수립하고 인구 첫 조사 그대로 하면은 16%인데 16%가 살면은 800만 원 살아야 됩니다. 기본이. 원래 큰 놈이 덩치가 더 커져야 됩니다. 이유가 뭐겠느냐? 중심지에서 벗어나고 1차 산업시대는 우리가 1등인데 2차, 3차 시대에 우리가 뒤진 겁니다. 이 형태로 계속 가면은 점점 뒤집니다. 그래서 대구시장님과 제가 새로운 방법이 없느냐, 이 판을 바꾸지 않고는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적어도 500만 도시가 한 단위로 한 나라처럼 운영하는, 다행히도 공항도 확정이 되어 있고 또 영일만 항도 있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지금부터 10년간 만드는 겁니다. 2030년도 가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됩니다. 10년 남았습니다. 10년을 이와 같이 헤매고 있으면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판을 바꿔야 되는데 북부 지역에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도청이 왔는데 5년 됐는데 가는 거 아니냐. 균형 발전소 안에서 갈 수도 없고, 그거는 누가 하더라도 도청은 지켜야 되고, 또 행정은 북부 지역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균형 발전 행정이 일로 강하게 올 수밖에 없다. 대구는 문화 예술 교육 중심에 가고, 경북은 생산 기반, 그 다음에 관광, 힐링, 앞으로 힐링이라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자리가 생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일자리 많은 건 아이디어 산업입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 관광, 의료, 교육, 음식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북부 지역이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겁을 내느냐. 특히 안동은 우리나라 중심지인데 그 중심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신 있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토론이기 때문에 특히 도청에서 하기 때문에 인사드리러 왔고요. 지금까지는 우리 공론화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도지사, 시장은 나서지 마라 이래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제 공론회의 오늘 토론을 마치면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싫어하면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그 설명이 네 말이 맞네. 앞으로 그래 가야 되겠다 말씀을 주시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앉아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판 바꿔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라 생각하고 아까 반대 피켓을 들은 분들도 반대도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돼요. 반대도 충분히 들어야 돼요. 그래야 고칠 건 고치고 그래서 반대가 더 많고 더 득되는 게 없으면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충분히 거쳐야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성에 안 차더라도 민주주의는 토론에 의해서 숙성한 이런 민주주의를 보여줘야 돼요. 마음 안 든다고 니 그만두라. 이렇게 자꾸 하면은 감정 싸움이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잘 좀 대응해 주시라 믿고 대구 경북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거 보면 역시 대구 경북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을 잘 개성해서 우리 선조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님 인사와 더불어서 또 말씀을 이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통합에 관한 전문가들의 토론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전문가들의 생각.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전문가는 모두 6분입니다. 한 분 소개해 드릴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동대학교 권기창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숭실대학교 고문현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상주상공회의소 신동우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추진위원회 최태림 공동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지홍규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6분의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토론이 이어지겠고요. 오늘 토론 진행은 동양대학교 이도선 명예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네, 이도선 교수님 토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이도선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부터 6분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그 공론화 과정에서 아주 다양한 시각, 관점, 견해가 있습니다. 매우 여러 사람들에 의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견해는 우리 공론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전문가들 모시고 다양한 의견들을, 견해들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경상북도 특히 북부권의 도민들께서 판단하실 자료와 논거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북부권은 대구하고 공간적인 거리도 있고 또 도청도 지금 소재지로서 여기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토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연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우리 북부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듣고자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 질문을 전문가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각 전문가분들께서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핵심적인 의견을, 내용을
정리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은 최대 4분까지 하겠습니다. 4분 이후에 시간이 남으면은 다시 또 제 토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석 안동시 의회 의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안동시는 지금까지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관해서 매우 우려하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최근에 그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서 안동시 의회가 굉장히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도 해왔습니다. 이 안동시의 의견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의장님의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한 생각과 또 안동시 의회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 분위기를 듣고자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장입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지역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대통합 토론회가 이 자체부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토론이라는 것은 참반자가 함께 나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찬성자도 있고 반대자도 있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만이 쟁쟁한 토론의 장이 되는데, 오늘 연구단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발표하는 건 전부 좋은 것만 이렇게 발표를 해주셔서 좀 아쉬움이 있다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제 말씀을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이 시점에 시기적으로 통합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엊그제 경북 북부 지역 의장단 회의가 봉화에서 있었습니다. 12개 의장단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공론화 통합에 대해서 안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 다들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먹고 살기 힘든데 이 통합에 대해서 관심이 없대요. 무관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한 어떤 먹고 살기 위한 민생을 살펴야 될 시점에 이런 대통합이라는 주제를 내놓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위에서 2달간 연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적 코로나 환경이 바뀐 게 있습니까? 심지어 말해서 밖에 4명, 5명, 10명 다 통제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설날 서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가족, 인친들을 오셨습니까? 대화의 장이 없었습니다. 이 통합이라는 말을 끄집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좀 아쉽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공론화위원회의 현실입니다. 이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토론위원회가 되는데 목표를 설정해놓고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된 것 같아요. 추진위원회. 앞서 박사님들 나오셔서 설명 보셨죠? 이것들이 모두 다 목표를 설정해놓고 거기에 짜맞추시기 위한 각이한 일정이지 않나, 이 말씀을 많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만이 앞서 설명했는가 같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한된 장밋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통합되기 전에는 그것을 위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까?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통합하기 전에도 충분히 거기에 걸맞은 신도청을 중심으로 한 북부급 발전을 할 수가 있고, 대구 경북이 통합되기 전에도 작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신공항.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통합만이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통합을 위해서는 절차와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공론화에서 지방과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향식 통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상 통합이 되고 안 되고 나중에 또 많은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의견과 여러 각계각층의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경청을 하셔서 해야만이 나중에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나, 이 말씀 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신도청 중심으로 한 북부권의 현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도청이 이전한 지가 이제 만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만 자족도시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2만여 번에 불과합니다. 지금 주위에 보면 아파트와 상가가 많이 들어있습니다만 원룸과 지금 공실이 너무 많아요. 꿈을 가지고 신도청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와보니 이렇게 발전되지 않고 또한 인구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 인구는요 원예 인구가 아니고 안동 예천에서 온 인구들입니다. 지금 현재 안동과 예천의 원도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통합이 되면요 서울의 인구 중심, 산업 중심이기 때문에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구 경북도 통합해서 거기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이 통합하면요 신도청 중심으로 북부권은요 블랙홀 현상이 대구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 안동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통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 신도청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 경제를 살리고 젊은 청년들 일자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안을 찾는 것이 해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만약 시간이 남으면 또 발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기창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연구단에서 발표한 대로 우리 행정통합에 관한 사례들이 외국에도 많이 있었고 그러한 사례들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도 많습니다만은 우려스러운 점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북부권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아까 그레이트 프로젝트를 북부권에 대한 그 전망을 요약해서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런 데 관해서 우리 권기창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기창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야말로 열띤 토론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시간에 한정되어서 요식적인 행위로 끝나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중복이 되더라도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좋은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발표 내용이 지난번 도청 이전할 때와 똑같습니다. 말만 조금 바꿨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경상북도의 도청 이전은 균형, 발전, 새로움이 좋아지는 경북의 신성장 거점 도시를 만든다. 그래서 세종시가 남하고 경상북도가 북상함에 따라서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중심 도시로 도약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대구, 경북을 통합하는데 똑같은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구를 좀 많이 하십시오. 5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대구 중심으로 1980년에 대구가 빠져나갔어요. 너무 대구 중심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득은 남북권이 북부권이 어떻게 되냐면 27%, 인구는 27%, 소득은 23%가 되지 않는다. 너무 불균형이 심하다.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청을 이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구, 경북을 통합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통합을 하면은 수도권 블랙홀이 방지가 되고 지방 소멸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분명히 묻습니다. 통합을 하면은 정말 수도권 블랙홀 방지가 되고 경상, 대구, 경북의 인구가 늘어나는지 분명한 수치를 제공을 해야 되죠. 의성, 청송, 영양, 봉화 지방소멸입니다. 통합하면은 지방소멸이 없어집니까? 제가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노력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마상, 창원, 진해 통합할 당시에 108만이었어요. 그때 뭐라 하냐면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 도시로 되어야겠다.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때 당시 목표가 150만을 목표로 한다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00만이 무너지고 통합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얼마 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외국의 사례를 들었어요. 지금 좋은 사례만 드는 거예요.
오사카시와 오사카구의 사례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일본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오사카시와 오사카구가 작년 11월 1일 날 부결이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흔적도 없이 그곳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연구를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왜 제대로 된 결과를 못 만들어냅니까? 그리고 수도권의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정치, 경제, 사회, 예산 시스템을 지방으로 옮겨줘야 돼요. 통합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특별법을 만든다고 이야기해요.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도 전략과 전술의 부재로 만들지 못했어요. 단위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구 경북 특별법 무엇 때문에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제주도는 국제경제자유구역, 세종시는 행정주식 복합도시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못 사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거는 부울경,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 사니까 좀 만들어달라.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특별법 우리만을 위해서 만들어주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통합으로 인해서 가다 경쟁을 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한다. 행정권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교육은 또 안 한다고 이야기해요. 내 입맛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난번 군의의성 통합신공항 유치할 때 통합을 안 해도 상생협력하면 된다는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결국은 기초지자체가 끝까지 버티면 안 된다는 것은 즉 통합을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머지 모두는 통합을 통해서 장밋빛 비전을 다 실천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문제 지방정부의 형태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은 대구 경북 특별자치시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로 두 가지 안을 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강력시로 특별자치시로 하면은 대구의 지위가 강력행정의 지위가 약해진다. 특별자치도로 하면은 자치권한이 약해지고 경북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경북은 뭐 핫바지입니까 지금? 대구 위에서 통합합니까? 자 그러면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면 통합을 하면 모든 게 장밋빛 비전처럼 나와야 되죠. 나머지는 다 나오는데 왜 안 나옵니까? 조금 전에 이철우 지사님 모셔서 분명히 경북 중심으로 통합한다고 했어요. 그럼 보고서에 나와야 되죠. 맨 처음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연구단에서 발표할 때 1순위는 통합청사는 경북도청을 한다. 2순위는 대구시청을 한다. 3순위는 대구와 경북의 경계에 두겠다. 그런데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 때 별 말이 없고 쟁점 자료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면은 이철우 지사님이 말이 맞으면은 통합청사는 경북도청을 사용한다고 써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청사는 임의적으로 결정하면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구 시민과 경북도민의 수기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다. 권 교수님 다음에 또 질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은 도청은 남쪽에 430만 있어요. 북쪽에 70만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면 도청은 어디 갖다 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솔직하게 청사는 대구에 갖다 놔야 이런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자치정부의 형태와 청사의 위치를 왜 말을 못합니까? 말을 못하는 이유는 이걸 끄집어내놓으면 분란의 소지가 되고 눈치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시장은 강력시를 주장하고 도지사는 특별도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눈치 보기식 보고서를 만드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나머지는 모두 강력하게 이거 하면 좋다고 주장을 하는데 왜 이 문제에 와서는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갑니까? 네, 추가 기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없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 통합을 하면은 또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은 근데 대구 포항에 1시간 이어오고 서울 강주 부산도 1시간 내내 도쿄 베이징 홍콩이 2시간 내내 간다. 통합 아직 안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통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 뒤에 토론자도 많이 계시거든요. 잠깐 기다리십시오. 잠깐 주시면. 조금 전에 통합을 하면은 마이크 좀 켜주세요. 마이크를 좀 켜주세요. 통합을 하면은 안동대학이 신입생 다 차면 제가 찬성할게요. 지금 대구 경북에 신입생이 80% 부족해요. 통합한다고 대구 경북 신입생이 찰 것 같으면 해야죠.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경북대도 안 돼요 지금.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대구에 대학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대구는 대구 경북 22개 대학에 경산에 있는 것은 결국 대구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입생도 부족한데 학교 수를 어떻게 늘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또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이 대단히 많지만 토론자 한 분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은 뒤에 토론자분께서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고문연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 교수님은 법학 교수님이시고 헌법을 연구하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권기찬 교수님 특별법에 관한 말씀도 많이 했는데 우리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되면은 아까 뭐 지방 분권, 특별법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논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우리 전문가로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숭실대학교 고문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장소에 나와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권영진 시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히 이 토론이 격렬해지고 쉽게 말하면 권기찬 교수님이 형식화되고 있다는 것이 형식화되지 않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이철우 지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이건 민주주의고요. 사실 민주주의는 예를 들면 제임스 파라이스나 톰 커플이 말했듯이 민주주의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실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 꽃을 피는 거고 이 공론화를 정말 수기 없이 그냥 많은 사람이 우려하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민주주의가 꽃을 피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오늘 공론화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제 목이 많이 잠겨가지고 사실은 물이 마시고 싶었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른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특별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제 저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이것을 거쳐서 이 절차를 거쳐서 아웃풋이 나오는 게 특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통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하고 이제 한다면 특별법이 나가야 되지. 처음부터 특별법 생각하다 보면 조금 전에 이철우 지사님이 특정 장소를 얘기하면 또 논란이 된다고 하듯이 굉장히 또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울수록 심플하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이번 토론회는 공론화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경우에 얼마나 많은 이득이 있고 하지 않는 경우에 얼마나 많은 또 문제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하여튼 그렇지만 제가 이제 법을 전공하니까 특별법에 담을 내용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분권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담아야 된다. 지금 대구 경북이 통합되어 가지고 옛날에 이 발표하시는 단장님은 최근 것만 얘기했는데 옛날에 이 화랑도 이철우 지사님이 많이 얘기하시는 화랑도의 중심이고 통일 신라의 중심이 대구 경북입니다. 그 위상을 찾으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얻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법 안에 지방 분권에 관한 확실한 규정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규모만 덜렁 키워놓고는 실제 하는 일은 대학생 같이 규모는 만들어 놓고는 하는 일은 초등학생으로 해버리면 사실 역량이 안 키워져요. 맨날 중앙만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공항 만들어달라 했다가 나중에 부상이 뺏기고 이런 식으로 자기 역량을 갖춰야 되거든요. 제가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권에 관한 그래서 이 자치 입법
지금 법률은 국회에서만 하는데 이제는 문 대통령도 얘기하셨듯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방도 한 상당한 수준의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이제 이제 하려면 헌법 개정부터 해야 되지만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덩치만 커가지고 특별한 권한도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해봤더니 별로 소용도 없다. 그래서 다시 도로 구간이 명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권기창 교수님 말씀하고도 일부 상통하기도 한데 권한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 이 권한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자꾸 실험하고 하면서 자기 힘을 길러나가고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통합권, 그 다음에 부울경 통합권, 전남 전북 통합권 이렇게 해서 같이 경쟁을 하는 겁니다. 좋은 법률을 만들어서 또 좋은 여러 가지 재정을 창출하고 여러 가지 세금을 면제해주고 이렇게 해서 대구 경북이 보니까 역시 화랑도의 정치처럼 최고더라. 이렇게 해서 대구 경북 인구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치 역량을 키워야지 맨날 하나만 쳐다보고 중앙만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가지고는 약하고요. 분권에 관한 확실한 그 규정을 지방자치특별법에 담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도 개정했지만 얼마 전에 개정했다고 발표문에 나오는데요. 상당히 약하고요. 이 입법에 관한 권한, 그리고 재정에 관한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듯이 제가 알기로는 경북이 이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없어요.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재정에 관한 권한도 많은 경우에 지방자치 가져올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재정 건전성과 그리고 또 재정이 떨어지면 중앙에 돈이 많은 다른 경기도라든가 서울시에서 독일처럼 지방재정 조정제를 통해서 나눠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자꾸 대구 경북의 영향을 키워와서 옛날의 천년 전의 화랑도 정신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신동우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의 그 경제적인 여건, 인구 감소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작년 한 해에 대구 경북 주민등록 인구가 4만 6천 명이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감소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기업 환경 문제, 이런 문제가 대구 경북 행정 통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관련해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구 경북에 있는 20몇 개의 대학이 한 군데도 올해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정원을 채웠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한양대학교 총장님하고 전화를 하면서 서울은 좀 괜찮지요? 한양대학교는 문제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옵시다 그러더라고요. 대학이 미래를 지금 준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현실적으로 지금 준비가 안 되고 또 어떤 대학은 미래가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3년 후에 대학 입학하는 대학 정원에 비해서 입학할 수 있는 인원이 17만 명이 줍니다. 3분의 1이 줄지요. 그런데 왜 대구 경북이 제일 먼저 줄고 많이 주느냐? 취약한 겁니다, 여기가. 부산 경남이 아니고 왜 광주 전남이 아니고 대구 경북에 있는 경북대학교의 자퇴생이 부산대학교에다 왜 많느냐? 여기서 졸업해서 취업해도 연봉이 제일 작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3년 후에 그러면은 이런 인구는 뭐 버스 떠난 것처럼 정확하게 옵니다. 몇 분 뒤에. 이런 인구 구조로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이 50%의 정원을 채우기가 대단히 목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까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과거 산업은 빨리 없어지고 미래 산업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 가지 않고 새벽 배달 해 먹죠.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 분명한 것은 기업에서는 전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등 기업의 지배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저만한 2, 3등은 소멸하고 1등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현대조선하고 대우중공업하고 합쳐져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하고 합쳐서 하나만 남죠. 뭐 그런 식으로 독점 기업의 지배력이 커집니다.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의 생존법은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하고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맥락입니다. 인구 검소와 경쟁력 약화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대구대학은 이름은 대구대학이지만은 경북에 있고, 경북대학은 이름은 경북대학이지만 대구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망졸망한 예산을 가지고 경북도에서는 경북대학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대구에서는 대구대학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퍼져놓고 그냥 두면은 그게 학생들을 모을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두 개의 자치구가 합쳐서 전통적으로 또는 미래에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만 됩니다.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이 합친다고 해서 노동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친 회사가 경쟁력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걸로. 저는 코로나가 끝나면은 비대면 자영업자들이 과거로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먹여 살릴 겁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직업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대구 경북에 제일 뜨뜻미지근한 분들이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신 분들이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있어도 정년퇴직할 것 같고요. 교수님들도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있어도 정년퇴직할 것 같아요. 그러나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미래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마지막 토론이십니다. 우리 문경의 지홍기 의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홍기 교수님께서는 도정에 많은 자문을 해보시고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왜 우리 경북에서 대구에서 먼저 논의가 일어나는지 그런 문제하고 그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갖춰야 될 당위성, 추진 방향, 전략 이런 면에 의견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동은 일찍이 혁신 유림을 태동시킨 바로 주도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 도청은 김관용 전 지사님의 담대한 업적이 서린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고 또 이 자리에 이 담대한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계시는 김태일 교수님 늘 존경해 왔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통합 행정 시스템이 필요한가 이 시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볼 때 20세기 지금부터 20년 전까지는 주로 인구가 급증하고 산업 경제가 활발하면서 경제 성장이 급속히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농업과 중공업 중심이었습니다. 21세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ICT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인구는 급감하고 경제 성장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는 국내적으로 인구 감소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국제적으로는 국가 간의 또는 기업 간의 무한 경쟁 시대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와 경북의 국내 광역단체 간의 경쟁력 또한 급속히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도권은 물론이고 부울 경권, 그 다음에 광주 전남권, 심지어는 대전 충남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발전시대에서는 1981년도에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가 분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 정치, 경제, 사회적 분야에서 협력보다는 소모적 경쟁 관계로 대구와 경북이 상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대구와 경북이 소모적인 그런 각자 도생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해서 아마 이러한 담대한 통합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의 당위성으로서는 저는 두 가지만 시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학적 공간 구성을 볼 때 우선 내륙 생태계, 즉 백두대간 벨트와 낙동강 벨트, 거무강 형산강을 잇는 남부 벨트, 그 다음에 해양축을 형성하고 있는 울진에서부터 영덕, 포항, 경주로 이어지는 산업 클러스터, 동해안 벨트, 이것이 유기적이고 선순환하는 구조로 이 생태축이 발전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산업 공간적인 면에서는 낙동강 산업 벨트에 있어서 안동 바이오 산업, 그 다음에 구미 전자, 또 대구 국가산단, 이와 같은 낙동강 산업 벨트와 거무강 영상강 산업 벨트의 경우에는 성서공단을 비롯한 경산, 포항 화학 제철 산업, 이런 것들이 역시 공간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대구에는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축이 형성되면서 여기에서는 금융, 교육, 또 ICT, 의료산업, 이런 것이 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대구 경북의 내재적인 협력 강화는 매우 필요합니다. 즉 지역적 경쟁력, 그 다음에 지속적인 가능성, 그 다음에 혁신적 역량. 이 혁신적 역량은 내부의 혁신과 외부로부터 과감한 아웃바운드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따라서 범국가적 거버넌스 구축을 우리는 해나가지 않을 수 없는 시대 상황에 몰리고 있다. 따라서 거대한 이 담대한 통합 사업에서 꼭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 도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즉 SDGs의 바로 전략과 목표, 그 다음에 기업뿐만 아니고 통합 시스템이, 행정 시스템이 가야 할 ESG 구현, 이것이 바로 통합 행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설득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타당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지 않을까. 따라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통합 시스템은 수도권, 그 다음에 부울경권의 메가시티에 대응할 수 있고, 또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앞서 말씀드린 SDGs, 또 ESG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대경 메가시티 모델을 구현하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는 성화 발전시키지 않으면은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대구 경북이 살아남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이란 마지막이 아니고 마지막 토론자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이십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통합신공항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건설될 그 통합신공항과 우리가 추진하는 또 공론화하는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점을 중심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이죠. 나머지 시간 저 다 하려야 되죠. 감사합니다.
저는 의성에서 왔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통합신공항 유치하면서 4년이라는 세월을 시대를 흘러가면서 많은 고통을 겪어가면서 군의의성으로 이뤄냈습니다만은 막상 유치를 하고 나니까요, 신뢰성이었고 밀성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근로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며칠 내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다 보니까 과연 의성군이 사람들의 얘기가 정말 대구 경북 신공항이 군이 의성으로 들어올 것인가, 이 무산되는 거 아이가, 안 그러면 군공항만 들어오는 거 아이가, 정부를 신뢰모하고 지방자치 시도지사를 신뢰모하는 이런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공항 유치한 데만 4년이 걸렸어요. 또 유치해놓고 공론화위원회를 선정해가지고 또 수기용을 거쳐가지고 지난 1월 21일 날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저희 의성에서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천매 신공항 한다니까 정말 군공항만 들어온다. 찬성률이 불과 10%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정말 우리 주민들과 정말 소통을 해야 된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해가지고 읍면별로 지부를 만들고 위원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사무실을 차리면서 소통을 해왔습니다. 정말 군공항이 아니고 통합공항이 의성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러면 또 군공항만 들어온다고 반대표가 있습니다. 반대표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분대로 활동을 하고 저희들은 저희대로 활동한 결과가 투표율이 90% 넘게, 득표율이 90% 가깝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인민공화국 투표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정말 요즘 근래가 보니까 우리 시도지사님이 국회에 올라가가지고 공항에 특별법을 만든다고 여러 국회의원들을 만나봐야 우리 TK 국회의원들 25명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거기에 얼굴을 내미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우리 시도민이 뭉쳐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을 이끌어내야 된다. 정치꾼들을 이끌어내야 된다. 정치꾼들은 뭐냐면 오늘 당선되면 내일 되면 표를 봅니다. 시도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행정통합을 이루어냈을 때는 그 정치꾼들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25명이 결론적으로 일단 힘을 하든 오를 하든 간에 특별법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우리 신공항이 성공적으로 이전이 되려면요, 대구 행정통합하고 연결을 시키 역할을 해줘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도지사가 복잡하고 다양한 산업과 문제점에 대해서 일관된 의사결정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래 보고요. 두 번째는요, 대구 경북의 산업, 일자리, 문화, 관광, 그리고 사회복지, 교육 등이 우선순위의 조정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 가장 넓은 우리 지역으로서 대구 경북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의 근역별 연계와 균형 발전에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는 대구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했는데요. 통합신공항 유치로 의성군이 지역은 장기적으로 공항권 근접권에 형성될 전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대구와 경북 또 물리적 통합이 아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 그러면 특별법이 꼭 돼야만이, 결론적으로 특별법은 뭡니까? 우리 통합 신공항 할 때는요, 이거는 그 군공항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요, 또 공항은요, 또 신공항 시설법에 의해서 유치를 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양녀 방식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공항만 들렁쥐 놓고 철도 또 도로, 이거는 결론적으로 국가가 해주면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아무리 행정통합이 된다 해도 이뤄낼 수 없는 그런 많은 예산을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법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서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토론을 보니까 어저께 그 유튜브를 봤는데 2분을 시간을 주더라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인데요. 죄송합니다. 딱 30초만 더 할게요. 북부 지역에요. 제가 통계조사를 보니까 개인 소득이요. 북부 지역이 최하입니다. 그 중에서 안동이 저 끝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성부터 또 이쪽으로 가가지고 봉화, 울진 이래가지고 울진은 좋습니다. 청송 이래가지고 하위권인데요. 자, 오늘 제가 이래 들어보니까 북부권의 균형발전 하는데 그러면 행정통합이 되어서 어떤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 대안을 아까 우리 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지사가 그 비전을 내놔라 했는데 비전의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있어야 비전을 내고 또 예산이 있으면 그 제도적인 역할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어떤 비전을 북부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비전을 내놓을 수 없다고 보고요. 또 북부지역은 전형적인 농업입니다. 지금까지 행정통합 얘기하면서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23개 시군에 특히 북부지역의 농업을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떤 문화, 복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한마디 없었어요. 그럼 지금 예산을 보면요. 경상북도는 70%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요. 30%가 도가 합니다. 대구시는 30%가 정반대입니다. 시가 하고요. 구가 70%가 시가 하고요. 구가 30%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인들은 결론적으로 행정통합이 되면은 이런 어떤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혜택을 받는 거 불이익을 받지 않겠나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농민 인구가 제가 볼 때 40만이 무너졌습니다. 37만에서 8만. 이런 실정에서 대구의 농업 인구가 5만 미만입니다. 관심 안 가준다. 경상북도는 그래도 농업 위주로 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하고요. 또 우리 이 원장님께서 오늘로서 마지막 여정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토론자로서 볼 때는 오늘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정말 오늘 토론에서 볼 때 여기 계시는 우리 연구하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중에 날고 있어요. 우리 도민들은 바닥에서 기고 있어요. 그러면 최종 중요한 거는 주민투표에서 얼마만큼 투표를 올리고 투표를 올린다. 그래야만이 이 정치꾼들을 그 속으로 끄있는가. 70% 찬성이 나왔을 때하고 40% 나왔을 때하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만히 놔도 특별법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80%만 나오면요. 이런 것들을 어떤 생각을 공론화에 의해서 또 해봐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요. 제가 5일날 의성군의 그 행정통합에 대해서 김지수 군수가 직접 주관을 해가지고 설명회 가봤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설명회 하는데 우리 의성은 낙후됐고 전국에서 먼저 사라질 군이니까 이 통합신공화를 위해서 행정통합이 이렇게 돼야 된다. 단체장을 다 모셔놓고 물어보고 반대파들 찬성하는 사람들 단체장들을 일일이 하나 자기의 그 생각과 토론을 시키더라고요. 바로 이거다. 물론 공론화에서 전문가가 입장에서 하지만 예전에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범도민 정말 행정통합을 이루려면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보다 이루어가지고 도민들, 시민들을, 공감들을 형성을 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실패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장시간에 마지막으로 토론자로서 얘기해서 우리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최태림이 위원장님은 추가 발언 기회를 다 쓰셨는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미 넘었지만은 다시 제가 본부에 한 5분 더 할애를 받겠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중요한 토론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끝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그 밑에 말씀 못하신 그 토론자분들께서 30초씩 그 아주 핵심만 꺼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한 5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안동시의회의 김호석 의장님께 30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0초 안에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최태리 대구 경북 신공항 위원장님 말씀 공감드리고요. 지용기 의장님께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도청이 오고 81년도 대구 경북이 분리되었고 30년 만에 도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안동의 신도청 중심으로 이 북부권을 발전시키는커녕 지금 맥북도시를 만들려고 가는 길이 험악하고 힘듭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도청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꿈을 안고 왔다가 실망을 안고 떠날 작정이에요.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 말이 나오면 해서 오는 사람도 가려고 그러고요. 또 유관기관들도 오려고 하던 업체들도 통합액이 나니까 다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은 행복한 길로 여럿이 함께 갈 수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코로나 시대에 이 시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찬성하신 분과 반대하신 분과 각 시도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고 난 이후에 이것을 거론해야 된다. 2달만 연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계획대로 하면은 8월달에 주민투표 내년 지방자치선거 때 대구 경북 통합장을 뽑는다는데 이거는 너무 빠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지용기 의장님께 아까 질문 드리셨습니다. 지용기 의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뭐 예. 간단히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보다 견해를 말씀하십시오. 예, 제 견해로서는 통합행정으로 갈 경우에 우리 현 안동 신도청 청사가 어려워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구광역시가 지금 도심에 있는데 두류산 지역으로 옮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확정해놨지만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추진이 되면은 정말로 이제 그 대구와 경북은 상당히 조율하는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추진되기 전에 확정되어서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빨리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은 우리 경상북도 바로 이 현 신도청은 대경 통합 행정의 타운이 된다. 이거는 절대 저는 양보할 수도 없고 대구와 경북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충분히 성산이 있는 일이고 명분이 있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금기찬 교수님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도 30초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맨 처음에 올 때 2분 만에 하라 그러더라고요. 조금 주장하니까 4분 만에 하고 이제 또 30초로 또 줄어들었네요. 하여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일신 공항이 가덕 돌아갈 때 대구 경북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정치적인 야합이다. 졸속해내기는 맹 비난을 퍼붓었어요. 그런데 경상북도 도청 이전에 놓고 대구 경북 통합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정치적인 야합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는 그야말로 쇼입니다. 두 번째, 대구가 빠져나갔어요. 서울, 부산, 대구. 대구는 우리 삼선이다. 자랑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 부산, 인천, 대구예요. 그러면 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구, 경북이 통합하면 경기, 서울, 삼선이로 급부상한다. 논리가 똑같아요. 앞으로 20-30년 지나면 4순위로 밀려납니다. 통합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공론화위원회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동부, 서부, 남부 투포트로 발전한다. 그거 있어요. 동부권은 문화도로 보면은 불교 문화권, 서부는 가야 문화권, 불교는 유교 문화권, 산업으로 보면 동부는 철강 에너지, 서부는 전자 소재 부품, 북부는 바이오 문화로 다 돼 있어요. 있는데 뭘 통합을 하는 게 더해요. 통합한다고 공항이 투포트가 대생긴 게 아니고 이미 군이 의성 통합 공항 만들어져 있고 영일만 신공항 항만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하고 통합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린 겁니다. 인구가 정확히 늘어나는지, 대학 신입생 충원되는지, 일자리 늘어나는지, 정말 도민이 행복해지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지금 이 순간 조금 전에도 정기 박사님께서 통합청사를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쯤은 통합청사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주민의 의견 뭐 이런 애매한 소리 하지 마시고 논리대로 해야죠. 논리대로 하면은 대구로 가야 돼요. 또 균형 발전들 하면 경부로 가야 돼요. 상충되는 논리에 지금 충돌이 돼가지고 아마 위원회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통합자치단체의 형태와 청사의 위치를 분명하게 결정해서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을 잘 지켜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고문현 교수님 혹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제 고향이어가지고 또 우리 신동우 회장님이 이제 고등학교 동기 때 40년 만에 만나는 기념대회 해가지고 역사를 남기고 싶어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저철령 단장님이 발표하실 때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 블랙홀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 덩치를 키워서 내시로 하자. 저도 찬성하는데요. 지금 대구 경부 고속도로가 생기고 경부선이 생겨서 KTX 생겨서 부산 시민이 오히려 서울로 와서 아침에 출발해서 서울에서 볼일 보고 저녁에 내려가는, 이게 오히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하시더라도 이런 부산 시민이 서울 가서 노는 쇼핑하는 이런 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간 경쟁을 제대로 내실 있게 하기를 제가 기대하고요. 두 번째는 자치경찰을 아시듯이 제주도부터 준비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는데 많이 무늬만 자치경찰이지 실제로 아무거나 없거든요. 이런 식의 통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진정한 제대로 된 권한을 가지고 내실을 기해서, 그래서 대구 경북의 역량을 키워서 역시 화랑도의 정신이 살아났다. 백투더 퓨처가 아니고 백투더 패스트로 정말 대구 경북이 넘버원이다. 이렇게 신바람 나는 대구 경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다 쓰셨지만은 혹시 짧게 저는 한 10초만 얘기 드릴게요. 우리 근래 와가지고 대구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가덕도라 김해공항까지 의성 군위공항이 생기면 그거 가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거리를 한번 재어봤어요. 김해공항까지 현재 대구시청에서요 직선거리로 83km입니다. 그만 가덕도까지는요 마녀신공에서 97km, 15km가 멀어요. 그만 이동거리로 볼 때는요 김해까지 103km입니다. 그럼 가덕도가 몇 킬로냐? 130km 나옵니다. 1시간 50분에서 2시간 가야 됩니다. 대구시청에서. 그러면 과연 군위의성공항을 대구 시민들의 힘, 경상북도의 힘으로 해가지고 충청권, 심지어 강원도까지 해가지고 우리 경상북도 북부까지 발전시킨 방향을 SOC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중요한 역할을 우리 도민과 시민들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역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관한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으시다시피 아주 다양한 입장,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 특히 북부권의 도민들께서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에 큰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